반갑습니다. 뉴스룸 진행을 맡게 된 오대영입니다. 앞으로 평일 저녁 6시 30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뉴스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JTBC 단독 보도입니다. 권성동의 큰 거 한 장 서포트. 통일교 2인자 다이어리에 적힌 한 문장입니다. 특검이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알고 보니 진짜 런종섭이었나? 이 역시 JTBC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과 출국 금지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그때 이종섭 전 장관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도피성 발령을 내려 한 새로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단도직입에선 국정운영의 2인자 김민석 국무총리를 인터뷰합니다. 취임 뒤 방송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네, JTBC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대선 때 로비 내용이 상세히 담긴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 내용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권성동이란 이름이 있었고 바로 옆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통일교 2인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둔 2022년 1월 초순, 김건희 특검은 이 당시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2인자 윤모 세계 본부장이 만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총 2천만 원대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인물입니다. 특검이 권 의원과 윤 씨가 만났다고 본 근거는 바로 윤 씨의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엔 날짜마다 거의 빈칸이 없이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윤 씨는 최근 JTBC에 한 칸이 가로 4cm, 세로 2cm짜리고 4년치 분량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권 의원과 잡힌 점심 일정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은 건 큰 거 한 장 서포트. 현금 1억 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지원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은 점심 이후 윤 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통일교 측이 이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교단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파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8일 통일교 압수수색 당시 특검은 권성동 국회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권 의원은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이런 의혹 제기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JTBC는 오늘 추가 질문을 했지만 권 의원 측은 기존 입장을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특검은 현금 1억 원을 대가성 있는 대선 지원금으로 의심하고 추가로 금품이 오간 게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전직 대통령 부부와 2022년 나토 순방 때 민간인을 동행시킨 경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1호기에 탔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특검은 신 씨가 대표였던 회사의 90억 원 비자금 의혹도 출국 금지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김지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신모 씨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습니다. 나토 가신 동안 민간인의 그 공군 1호기 탑승 논란이 좀 있어서 지금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당시 대통령실은 해외 경험이 풍부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적 보좌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 씨는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고 나라 돈을 들여 사전 답사까지 다녀왔습니다. 부인인 신 씨와 그의 모친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각각 1,000만 원씩을 후원한 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신 씨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출국 금지 사유로 신 씨가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의 횡령 의혹도 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도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생바이오 90억 현금이 어딘가 다 쓰져버리고 회사가 빈깡통으로 됐다. 저는 자생바이오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유령 회사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특검은 신 씨가 순방에 동행한 경위와 함께 90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2023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 방문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운 삼부토건 주가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사우나뿐 아니라 대형 침대도 구비해뒀습니다. 해외 순방 때는 전용 매트리스를 전용기에 싣고 다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형 침대를 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통령 집무실에 딸린 별도 공간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집무실에 딸린 별도 공간에 간이 침대가 아닌 특수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매우 큰 침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경호처 관계자는 더 구체적인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리가 좋지 않아서 크고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를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다녔다는 겁니다.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커다란 매트리스를 싣고 다니느라 수송 담당자들이 애를 먹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층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편백나무 사우나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대형 침대를 두거나 사우나를 설치하는 것을 잠시 쉬는 용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관저에 사우나를 지었다, 합법적으로 지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집무실에 사우나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과 시간 중에 사우나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사우나 설치 당시 경호처가 업체에 현금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여당에선 공사 대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 소식입니다. 지난해 3월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특검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외교부는 알려진 것보다 3개월이나 앞선 2023년 12월 전임 호주 대사에게 짐을 싸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날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그날이었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최근 김완중 전 호주 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직전 호주 대사를 지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전 대사는 특검에서 2023년 12월 7일 외교부로부터 약 한 달 뒤에 후임자가 올 것이니 얼른 짐을 싸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전 장관을 2024년 3월 4일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보다 3개월여 앞선 시점입니다. 김 전 대사가 언급한 2023년 12월 7일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날입니다. 실제 다음 날인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금 조치를 내립니다. 고발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던 상황인데 호주 대사 임명에 속도를 낸 겁니다. 이어 김 전 대사는 임기가 절반 넘게 남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해 넌센스라 생각했다며 후임자에 대한 인사검증 등 절차가 있는데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라 생각했다고 특검에 밝힌 걸로 취재됐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임명 과정에 대해 외교부에서도 이상 기류는 감지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12월 초부터 대통령실로부터 호주 대사 임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며 임명을 위한 검증 절차도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석 달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에도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공수처가 반대했는데도 해제가 돼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은 지난해 11월 숨진 20살 군인의 죽음을 추적했습니다. 선임의 짐까지 대신 지고 가다가 비탈에서 굴러 떨어졌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내부 보고를 하느라 119 신고가 지연되고 헬기 요청 과정에서도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육군 김도현 일병은 강원도 아미산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에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현장 지휘관 홍모 중사는 군용차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이모 하사가 상병 2명과 김일병을 인솔해 산에 올랐습니다. 험악한 산이었습니다. 선임병은 다리가 아프다며 김일병에게 짐을 대신 들게 했습니다. 김일병은 기존 25kg에 추가로 12kg까지 모두 37kg 짐을 챙겼습니다. 하나를 메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조금 앞에다 올려놓고 빈몸으로 내려와서 다시 12kg짜리 지고 올라가고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짐을 들고 오가던 김일병은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하사와 선임들은 한참 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후 1시 36분 김일병이 사라진 걸 알고 홍 중사에게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김일병의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들었습니다. 119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29분 실종 1시간 정도 만에 쓰러진 김일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도 119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56분에야 119 신고를 합니다. 이후 산림청 구조 헬기가 출발합니다. 오후 4시 44분 군 헬기가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군은 산림청 헬기 철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정작 군 헬기는 로프가 나뭇가지에 걸렸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를 포기합니다. 오후 5시 18분 다시 119 헬기를 요청했습니다. 오후 6시 5분 김일병 구조에 성공합니다. 오후 6시 18분 김일병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실종 사실을 최초 인지한 뒤 5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김일병은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때 119에 신고했다면 헬기 요청이 우왕좌왕하지 않았더라면 20살 군인은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